자, 형 집행 면제가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아까 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했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3년을 못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형의 시효라고 나왔죠, 그죠? 네, 형의 시 완성이라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선 하나 써놓고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제 그랬었고요. 자, 이번 형의 시효라고 써놨는데 그 형의 시효라는 걸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 용어는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공소시효?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어떤 뜻인지도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은 폐지가 돼서 없는데 이제 그 살인죄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죄는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옛날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뭐 대구에 그 아이들 죽은 사건 있어요. 5명 죽은 거. 개구리 쏘는 사건. 아직 못 잡아서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오늘 이제 내가 범인이요라고 자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 벌 줄 수 있을까요? 벌 줄 수 없어요. 뭐가 지났다고 그래요? 요 시효가 지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벌을 안 받으니까 선고조차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면소를 한다 그래요. 소를 면제한다. 아까 같은 얘기죠, 이거.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는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일단. 아닌데,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형의 시효라는 건 뭘까? 최근에 이제 사형 선고된 놈이 있는데, 이영학이라고 있어요,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라는 놈이지, 그 놈이죠? 걔가 이름이 이영학이에요. 이런 놈은 이름을 막 불러도 괜찮아요. 인권이 없는데 뭐 걔들은. 무인권이 있겠어, 그죠? 이름 막 불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자기 딸 친구 막 죽이고 그런 놈이잖아요, 얘가.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어요, 1심에서. 근데 2심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2심도 사형이 될 것이고, 3심도 막 사형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3심까지 가야 돼, 사형 선고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3심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어쨌든 3심 대법원 가서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확정될 거야, 아마 그걸 보나마나. 확정될 텐데, 사형 확정됐죠. 그럼 얘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 이제는. 집행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 그 말이지, 이게. 그 제도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져볼 때, 사형 선고됐죠? 그로부터 해서 3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집행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 따져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형 확정됐다 하더라도 원칙은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사형 집행이 안 되게 돼 있는 게 눈이 많아요. 보는 눈이. 외국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다고. 그리고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이 돼 있는데 사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사형이 확정됐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형의 시효라고 하는 거는 형이 몇 가지가 있냐? 9가지가 있어요. 형의 종류가. 제일 무거운 게 사형이 있고, 맨 밑에 이제 몰수가 9번째 있는 건데, 이렇게 9개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형들은 형이 확정됐으면 일정 기간 안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제일 긴 게 사형이 제일 길어. 이게 30년이거든, 이게. 그리고 이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형의 집행시효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요. 요게.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뭔가 하니까 이 공소시효와 차이점이 있죠, 이제? 가장 차이가 뭐냐면 이건 선고했나 못했나요? 못했잖아, 아예. 선고조차 못했어. 이건 형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확정이 됐잖아, 아예. 확정됐는데 뭐만 안 된 거예요? 집행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선고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또 얼마 지나야 된다? 3년은 지나는 거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공소시효하고 차이점 무엇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형의 집행시효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거기까지 될게요. 그럼 집행유예 밑에 보이죠, 이제? 집행유예 보이실 텐데, 집행유예란 말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똑같아요.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됐어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안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형의 종류는 뭐? 징역과 또는 금고. 같은 얘기고. 그럼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많이 들어보는 것이 그죠? 집행유예라는 표현. 집행유예 그러면 일단 실제로 형을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거? 안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징역 1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2년, 징역 2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3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원래가.
판사왈, 응? 너 1년 원래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되는 거지만 내가 널 이쁘게 봐서 일단 집에 보내줄 테니까 시간 줄게.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죄 짓지 말고 잘 살고 있어. 너 2년 무사히 지나갔어? 그럼 형 집행 안 할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럴 땐 얘는 선거 땅땅땅 때리잖아.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어? 편안히 집에 가는 거예요. 물론 조건도 붙일 경우가 있어요. 너는 남양주시를 벗어나지 마. 뭐 이렇게도 해. 예를 들어서. 또 대신 너는 100시간 동안 고아원 가서 애들 돌봐줘. 이런 것도 있다고. 뭐 사회봉사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형은 안 살아요. 이거. 응? 안 살아. 이것도 안 살아. 만약에 요 기간 안에 또 죄를 지었네. 예? 또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두 번째 지은 죄가 2년을 살 만한 죄다 이거지. 이거를 폐지하면서 3년을 살아야 돼, 이제 합쳐서. 그게 집행유예라는 제도요. 그럼 실제 형 안 사는 거잖아, 이제. 그 자세할 건 없고, 형 안 사니까 앞에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필요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방금 끝난 거지만, 요 위에 것들은 끝나고도 뒤에 3년 붙는 게 있었죠. 이건 그것도 없어. 어? 뒤에 붙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지나면 되느냐? 위에 기간만 지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기간이라는 게 얼마로 정할 수 있을까? 이제 재판장 재량인데 1년에서 5년 사이로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위에 기간을. 그래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정해지게 되면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했죠? 여기 집행유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이제 그 뭐 중범죄는 안 되고 이제 좀 가벼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집행유예 풀리는 경우가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많으면 돼. 변호사만 잘 사면 돼요. 변호인단을 꾸리면 돼. 그러면 거의 집행유예 나와요. 중범죄를 하더라도 나오더라 그 말이지. 어쩜 보통. 그래요. 네 글자죠. 무전유죄. 유전무죄죠. 그 뜻이죠. 그죠? 그 최근에 조현모 씨라고 또 있잖아. 왜? 예? 그 양반 그거 뭐 그게 뭐야. 그 폭행 해국다 뭐 그랬었죠. 그거 싹 다 그거야. 반의사 불벌죄. 원치 않겠다는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바람에 넘어갔어 그냥 그거. 또 얼마 전에 그 한화그룹 둘째 아들 있어요. 한화그룹 둘째 아들 김동모 씨라고 있어. 그 사람은 심지어 변호사를 두드려 팼어요.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변호사를 두드려 팼어. 변호사 따을 때렸어 이렇게.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어딨냐? 우리나라 최대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응? 김앤장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인데 거기서 다 싹 다 포기했어. 처벌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됐어. 왜? 거기서 한화그룹의 그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야? 유전무죄야. 돈만 많으면 죄 안 지어요. 죄를 져도 뭐. 지금 또 한 사람 곧 얼마 안에 또 이제 누구 있어? 이명모 씨라고 또 있어. 대한항공 부인, 조 회장 부인 있잖아요. 이명모 씨라고. 그 양은 조만간 또 불러가겠죠, 뭐 이제. 조만간 불러가봤자요, 그거. 예? 불러가봤자예요. 그렇죠? 아유, 참 어쨌든 자, 그게 그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는 거하고. 자, 되셨다고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별표 또 하나 보이면서 이법 위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법 위반. 아, 참, 이거 갖다 가냈구나. 비곡한 써있던 거.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나, 이제 이거?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사법상에서 미뤄둔다는 얘기죠. 유예란 말이. 단어의 의미가 미뤄둔다는 거잖아. 유예.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기소유예,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 이렇게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또 누가 하느냐가 틀려 이게. 이건 기소를 유예한다. 이건 검사가 하는 거고 검사가. 요 두 개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기소유예라는 거는 검사가 기소를 미룬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럼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럼 별교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겠네. 두 번째 검사 기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했는데 재판을 해야 되거든 이제. 근데 재판장이 다 판사가 보니까 이럴 경우야. 어떤 경우일까? 일단 죄가 가벼워. 가벼운 죄야. 그리고 이제 다 뉘우치고 있어. 또 피해 보상도 적정하게 됐어. 피해자한테. 그리고 얘가 없으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 예를 들자면. 이런 조건이란 말이 지금 가벼운 죄를 졌다. 다 뉘우치고 있다. 피해도 뭐 물어줬다고 치고. 그 다음 얘가 아니면 논문을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 지금.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선고를 일단 일정 기간 미뤄요. 2년 동안 미뤄. 2년간. 밀어버려. 2년 지나잖아요. 더 이상 선고 못해 그러면. 그게 선고유예란 제도예요. 그게. 그럼 선고유예란 제도면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 안 하죠 이제. 2년 그냥 지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선고 못한다니까 이제. 그럼 이 사유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 소리예요. 그럼 집행유예는 뭐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럼 가장 큰 차이가 형 선고했다 안 했다? 했다니까.
했다고 이거는. 어?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주문을 낭독한다고 그래요. 주문을 낭독한다. 어? 피고 누구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징역 1년에 처한다. 요걸 주문이라고 그래. 예? 처한다.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왜 처해야 되는지를. 그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럼 법정 경위가 갈 끌고 간다고. 이렇게 묶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교도소 가야지 이제. 근데 처한다 해놓고 단설다. 처한다. 단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런 단설 붙인다고. 그 쭉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럼 쟤는 집에 가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럼 선고한 거거든 이렇게? 그럼 선고한 거니까 단 집행만 안 한 것뿐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사회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두 개랑 가장 차이가 뭐다? 이 두 가지는. 선고를 아예 안 했다. 이건 선고한 거다 돼야지 이렇게. 혼동한테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법 위반이라고 선고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야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35쪽에서 그 맨 밑에 칸 보세요. 이법 위반 벌금형 300만 원 선고받고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코 써놨는데, 그럼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고 300 이상 선고받고 나서 3년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이 법 벌금 3년 303년이죠. 거기 2벌 33이잖아. 2벌 33. 이자가 2법. 벌자는 벌금형. 앞에 3자는 300만 원. 뒤에 3자는 3년간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이제 2법이라고 써 있거든. 그럼 이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이라는 소리일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자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 그럼 이것도 이제 3년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못하는 건데 중요한 게 요렇게 금방 그 위에 거죠. 징역과 금고는 이 법이건 아니면 다른 법이건 다 걸려. 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책 왼쪽에 보시면 거기 뭐냐, 금고 이상 징역형에서 별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법 위반 관계없이 무조건 결격이다 써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금은 아니라고. 벌금은 무슨 법만? 공인중개사 법일 때만 걸려요. 또 액수가 얼마일 때만? 300만 원 이상인 때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그때 얼마 못하는 거다? 3년을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게 큰 타이틀 했을 때 형벌을 받은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건데, 요게.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갈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한 장 다시 갈까요? 33쪽. 법조문 볼게요. 제 10조의 2. 10조의 2. 법조문 33쪽에 있는 거잖아요. 10조 2 보니까 뭐라고, 그 조문이 뭐예요? 벌금형의 분리선고라고 돼 있어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할 경우에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돼 있죠. 이걸 이해를 좀 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형법 38조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경합범이라는 소리예요. 경합범을 처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규정이 된 건데 이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요. 이건 묻지 않을 테니까. 근데 조문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자, 경합범이란 말이 뭘까? 경합범. 경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할 거냐 문제인데, 예를 들을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얘가 A죄와 B 두 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선고해. 판사가 동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시에 하루에 한 번에 다 한다. 근데 A죄는 말이에요. 징역 10년 살아야 돼. B는 금고 5년을 살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자유를 속박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그래. 형의 종류가 자유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얘는 같은 둘 다 자유형이잖아. 그럼 이렇게. 같은 둘 다 같은 형이기 때문에 이걸 동종형이라고 그런다고요. 같은 동일하다 이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선고하느냐. 동시에 할 때는 중한 걸 따라가면 돼. 그냥. 얼마 살면 돼 얘는? 10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어요. 징역형이고 B죄가 벌금 1억 정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라고. 그건 형이 틀려. 요거는 자유를 속박당하니까 자유형이라는 거고, 돈 내야죠. 재산형 그래. 재산형. 형의 종류가. 그러니까 형이 틀리잖아, 두 가지가.
틀리다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이종형이라고 그런다고. 이종형. 다를 때 써갖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럴 땐 따로따로야. 둘 다 하는 거야. 징역 살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령 여기 2억 물어야 돼요. 여기 벌금이 이게 한 3억 물어야 되네? 2억 3억이고. 그럼 같은 재산형으로서 또 동종형이네, 이렇게? 이럴 땐 선고 얼마, 최고 얼마 선고할 것 같아? 금액을요. 최고 금액이 얼마를 할 거냐고. 3억 할 것 같아요? 합쳐서 5억이라고? 이럴 때는 지금 얘가 금액이 많죠?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액이지, 다액. 거기에서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묶어서 해볼까? 얼마냐? 4억 5천만 원이 상한선이야. 이 뒤런 경우에 이게 이 형법 이 조항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깊게 할 건 없어요. 대충 알아들으면 돼. 이건 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거기서 조문을 다시 봐, 한번. 38조에도 불구하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48조,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와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 선고할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를 분리 선고한다네. 따로 한다, 그 말이 그게.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개공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A죄가 뭐냐? 우리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죄야, 그게. 그래서 그게 48조의 죄라고 생각하라고요. 여기 뭐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니까 이게. 그래서 3천만 원 선고받을 상황이야. 근데 얘가 또 하나 삐지를 졌어. 중개사무소에서 도박을 해서 도박. 응? 도박하다 걸렸네. 그래갖고 이건 형법이요. 도박죄니까.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된다고 해자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와 경합범이죠, 이제.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리한다고 돼 있잖아. 따로따로 하겠다 이 말이야, 이걸. 예? 따로따로 선고할 테니까 결론은 5천을 다 물어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게 형법 조문과의 차이점이다, 그 소리예요, 이 내용이. 오늘 수업은 듣는 게 이게 무슨 뭐 중개사법 수업을 듣는 건지, 그죠? 뭐 형법을 듣는 건지, 뭐, 그죠? 막 그래요, 그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자, 그렇게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되셨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 법 위반자를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34페이지 맨 밑에 취소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취소된 자가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을 하지 말란 소리고,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거 역시 3년을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선 취소 두 가지. 자격과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을 못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유가 결격 사유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어떤 사유에 따라 썼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유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는 사유일까? 어떤 거냐고. 그건 개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자기 집 딸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개공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단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원래 있던 사람이 취소가 됐죠? 이 사람은 둘 다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뭐 시험도 못 봐. 그리고 중개업의 종사도 안 돼. 얘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볼 수 있는 거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걸 기억한 다음에 3년을 세보자. 3년을 세보자. 18년도 오늘자 자격이 취소됐대요. 3년 못하죠? 언제까지? 21년도 5월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10일까지. 오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빼야 돼. 11부터 계산해야 돼. 이거 왜 그랬죠? 지금 취소니까 처분으로 인한 거죠, 이거. 아까 여기서 써놨던 것 같은데. 기간 계산할 때 형기는 초일을 넣어야 되고, 취소인 경우면 빼라 그랬거든. 그 얘기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자, 등록 취소했다. 얼마 못한다고 돼 있어요? 3년이죠, 그죠? 3년. 그런데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고, 취소는 물론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을 적용하면은 안 되는 예외가 있다 그랬거든?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지, 그쵸? 이제는? 4가지. 이게 뭐야? 결사, 해, 미, 승이야. 무슨 얘기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35페이지에서 위에 박스 안에 예외라는 거 보이죠? 1번이 등록 취소죠.
자,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 얘기냐. 가로지게 보니까 결사해임이 써놨죠. 결사해임이 써놨고 밑에 2번 동그라미 있죠. 그게 승이야, 승. 그래서 결사해임이 승이면 3년이 아니에요. 취소돼도. 아, 얘기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게 뭐 급하셔 그렇게? 자, 이제 그러면 결자는 뭘까? 결자. 그래요, 그게. 결격 사유 해당하는 걸로 인한 취소일 때는 3년이 아니고 이때 뭐만 지나면 된다? 원인기간. 원인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다. 이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사자가 뭘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해자가 해산. 아니, 생각해보세요. 개공이 죽었다는데 이게 연수의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렇잖아, 이게 지금. 그 다음 미자가 뭘까? 뭐의 미달? 아니지.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의 미달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거잖아요, 이건. 그럼 취소 물론 될 수 있다고 쳐봐요. 상취니까. 근데 이건 기준에 충족되는 순간 바로 그냥 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 3년 아니지, 그러니까 저게.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승자라고 했죠, 금방 내가? 승자가 뭐냐? 2번 동그라미예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폐업한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다가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그랬죠. 그게 뭔 소리일까? 개업공인 중개사가 폐업하기 전에 취소할 사유에 걸렸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당시 처분을 받지는 않았어. 안 걸렸으니까 무사히 넘어갔지. 그런 상태에서 그만두었다고 이제. 폐업했다. 그랬다가 얼마 지나서 등록을 다시 했어요. 근데 지금 옛날 거. 이걸 끌어다가 지금 처분시킨다고. 재등록한 다음에 취소 처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를 했죠, 이거. 어떤 행위를 했어요? 취소할 행위를 했잖아. 그때 처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뒀어. 일정 시간 지나 등록을 다시 했다. 다시 개공됐죠, 이제? 그런데 옛날에 저 사유를, 이 위반 행위를 끌어다가 지금 취소시켜요. 행위를 끌고 온다고, 행위를 승계한다고. 그래, 승자라고 이게. 행위를 끌고 온다. 행위의 승계. 그래서 결사해미 승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자고. 지금 어쨌든 취소가 됐죠, 이제 이렇게? 네, 취소가 됐어요. 그럼 원칙은 얼마 지난다? 3년을 지난다. 어려워요? 거봐, 쉽잖아. 왜냐면 계속 내가 처음에 계속 쉽다 그랬거든, 그죠? 때는 쉽죠, 우리가 지금. 한 번 오른 적이 없죠?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었어? 확실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3년에서 거기 뭘 빼주래요? 폐업한 기간을 요걸 빼래요, 빼래. 그거 빼주니까 얼마 남는 게 있겠지, 이제? 그럼 남는 기간, 요것만 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3년에서 폐업을 2년간 폐업했다가 등록을 다시 한 상태에서 딱 걸려 죽었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돼요? 1년 지나면 되는 거지, 뭐. 요거 빼야 되니까. 3년 아니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선 지금 3년이 아닌 예외를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결, 사, 해, 리, 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봐야지. 여기 아직 안 지웠죠, 지금? 요 두 가지. 요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거니까. 연결해서. 갑을이 있다고 볼게요. 얘는 일반이네요. 얘는 이제 개공이고. 그런데, 이제 뭐 형법이라고 해놓고, 징역 1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를 받았네. 언제였을까요? 오늘자 선고를 받은 거지, 이렇게. 그럼 갑은 결격사에 걸린 거죠, 이제 어쨌든? 몇 년 못하는 거야? 얼마 못한다? 몇 년 못한다? 응? 아, 이게 괜찮아. 그래요. 요거. 이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거는. 네? 필요 없을 테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2년만 지나면 돼, 그러니까. 그럼 언제부터 지나겠어요? 여기서부터겠지. 선고일자부터니까. 그럼 억지로 본다면 언제겠어요? 5월 9일까지겠지. 초일 산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개공안이 이렇게 지금 개공인데 문제는 이렇게 벌 받게 됐죠. 그럼 여기 이게 어디에 걸린 걸까? 이게 결격사유에 걸렸거든. 그러면 이 결격사유라는 것은 처음에 개공이 되기 전에 걸리면 아예 개공이 안 되고
개경이 된 다음에 걸리면 등록을 뭐 한다 그랬어요? 취소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등록이 취소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 이렇게. 응? 그럼 그게 언제 됐을까? 6월 달쯤 됐다고 치자고 이렇게 지금. 6월 달쯤 됐다고 치면 결론 몇 년 못한다 이 사람은. 몇 년을 못할까? 막 던져 모르면. 네? 몇 년 못한다고? 5년 같자 느낌이. 얘가 3년이다 얘가 2년이다 합할 것 같잖아 그죠? 첫 번째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라고. 결론부터 할까요?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자 다시 등록 취소 원칙은 몇 년을 못하는 거다? 3년을 못하는 거다. 그건 원칙이다. 그런데 취소돼도 3년을 적용하면 안 되는 예외가 있다. 그게 결사행위 승이더라. 결자가 뭐다고 이게? 결격 사유 때문에 된 취소면 3년이 아니고 뭐가 지나야 된다? 원인 기간이 지난다 그랬거든? 원인 기간 지난다고? 그러면 끌고 보니까 취소가 됐죠 지금? 이유는 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 때문에. 이건 뭔데?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럼 결격 사유 인한 취소 아니에요. 그럼 3년을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지. 뭘 따진다? 원인 기간을 따져야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3년 아니다 그 소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같다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거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아주 힘들어요. 고생한다고. 두 번째 밑에 거 벌금으로 할게요 이제. 그러면 날짜는 뭐 그대로 두고라도 이제 똑같아요. 이 법이라고 할게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다. 그리고 뭐 3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물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뭐 어쨌든 자 갑은 이 법 300만 원 벌금 청구됐대. 오늘자. 몇 년을 못한다? 3년 벌금이니까. 네? 그쵸? 3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신분이 또 뭐요? 개공이네. 그럼 선고된 자체가 뭐다 이게? 결격 사유고 그로 인해 뭐가 된다? 등록이 취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벌금도 몇 년인가요? 3년이죠. 등록 취소 역시 3년이잖아요. 그럼 연수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3년 그러면 되길 거 아니야 무조건. 같은 거니까. 3년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날짜 기준이 언제로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겠지. 날짜 기준이. 네? 며칠자? 5월 10일자, 6월 10일자. 며칠자 기준. 응? 응? 네? 얘기를 해요. 안 들렸어. 크게 얘기해가지고, 크게 좀. 며칠자 기준? 아, 요게 누르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되고, 그럼. 며칠자 기준? 잘 다시 얘기할게, 한 번 더. 취소가 됐다. 원칙이 몇 년 못하는 거다? 그럼 원칙이다, 그거는. 예외가 있다더라. 3년 적용하면 안 된다. 결격 사유 때문에 된 것이면 원인 기간만 지나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취소된 것도 원인이 뭐예요, 지금? 벌금 선고된 것이 원인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원인 기간 따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날짜가 기준돼야지. 이렇게 해서 따지지, 이렇게 따질 때. 날짜 기준도. 날짜가 26회 시험에서 날짜를 넣어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며칠째 날짜를 넣어서 시험에 나왔더라. 26회 시험이야, 그게. 그러면 책을 넘겨갖고 36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칸 보이죠? 거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취소라고 돼 있지요. 근데 문제 3년의 기산점이 언제인가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읽어보시고 맨 밑에 쭉 내려오시면 맨 밑에 줄로. 그럼 이제 3년의 정확한 기산점은 취소된 이후부터가 아닌 언제부터라고?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그래서 벌금일 때는 뭘 기억하느냐? 그 3년의 기산점은 그거로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을 셀 때는 취소일부터 세는 게 아니고 벌금형 선고일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정리하고 나서 하자고요. 그럼 35쪽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 정지가 남았거든요. 이제 정지. 정지가 3개 있어요. 정지 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자격정지가 있고, 자격정지. 얘는 누굽니까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겠죠. 그렇죠? 그럼 정지라는 건 이제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업무정지 칸에 1, 2 두 개 보이죠?
그럼 첫 번째 1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다 그랬어요. 폐업했다. 폐업해놓고 그 기간 중인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정지 그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를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정지 그렇게 하면 정지라는 것은 얼마 동안 못할까? 어쨌든 그게 정지 중인자 이렇게 되면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 최고예요. 6개월이. 그럼 6개월 내에서 정지가 되는 거니까 뭐 제일 길어봤자 6개월이 제일 길겠지 뭐. 그 기간 동안 못한다는 얘기니까. 정지인 경우는. 그렇게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업무정지 안에 그 2번 동그라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당시 임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령 이제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갑이 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가 오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법인이 어떤 이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업무 정지를 해야 될 사유에 해당이 됐다 이거지. 오늘자에.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한 달 뒤쯤에 가서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았다 이거지. 이렇게. 됐다고 치자. 6개월 동안 일 못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 갑도 일 못하겠네. 그 사람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있을 이유가 없겠네 라고 생각한 거지. 아예 그냥 그만두자. 퇴사.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퇴사했어.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가령 B라는 또 다른 법인이 있는데 여기 다시 임원으로 재취임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얼마 동안? 요 기간 동안. 왜냐하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죠. 너도 공동 책임을 져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을도 있더라 이거야. 을도 임원인데 이땐 임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없었어. 처분 받을 때 임원으로 이렇게 취임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그럼 들어보니까 딱 정지하고 상태잖아 지금. 괜히 들어온 거잖아. 에이 다시 나가자. 얘도 퇴사했네. 또 다른 임원으로 갈라 하겠다 이거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 둘의 차이가 뭐냐고 지금. 언제 임원인지에 대한 차이가 난 거지 이렇게요. 얘는 언제예요? 사유 발생 당시고 얘는 처분 당시거든. 응? 그러니까 그 책에다가 보면 지금 그 중요한 단어가 다운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당시? 사유 발생 당시. 그걸 눈여겨봐둬야 돼요.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사유 발생 당시라고 표현을 써야지 처분 당시라고 표현을 쓰면 틀렸다고. 그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거기 정지 중인 자 정리한 것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법인의 임원 중에 누군가가 걸렸대요. 그럼 걔를 내보내야 되죠. 얼마 이내 내보내라? 2월 내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은 절대적 취소하겠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사유가 내용인데 일단 여기까지가 모두 몇 개란 뜻이에요? 12개거든? 12개인데 아까 이렇게 했고요 제가 12개인데 그 중에서 기존 개공이 걸렸다고요. 그럼 등록을 뭐 한다고요? 절대 취소한다고. 그 12개 다 그럴까?가 아니고 거기서 몇 개만 8개만 그렇다고. 8개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거꾸로 4개는 뭐요? 취소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겠네. 이걸 기억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결격 사유는 12개예요. 근데 개공이 걸렸다면 등록을 취소시킨다고요. 12개 다가 아니라 8개만 그렇다는 거예요. 8개만. 그럼 반대로 4개는 취소와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책을 보게 되면 양페이지에서 네 번째 칸에 그게 등록 취소 칸이잖아요 지금. 응? 네 번째 칸에 그 목차가 거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영표한 거 있죠. 그 격이 8개야. 그게 8개. 그게 취소가 되는 사유들이야 그게 지금. 세 번이 몇 개인가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니에요. 그렇죠? 8가지가 취소되는 사유라 그거지. 그러면 지금 영표 아닌 건 세보세요. 몇 개 있나? 4개 보이죠? 그죠? 그 4개. 그게 취소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따로 해놨어요. 40페이지, 38페이지. 38번, 그 위에 박스 보이죠? 거기를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고, 그거를. 응? 그 뭐라도 있냐? 취소하고 무관한 걸 따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4가지가 결격 사유는 맞아요. 그죠? 응? 맞는데 취소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4가지요. 그걸 그래서 4가지라는 걸 기억하라고 있어야 돼요. 좀 힘들죠? 그죠? 응? 좀 듣기 힘들어. 힘든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막 머리가 아파요. 어지럽고. 그럼 머리가 아파버리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 그게. 아까 한 얘기지만 오늘 수업 끝나시면
복습하실 때 이 파트는 다시 한번 좀 동영상 보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문제 풀이할 때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아셨죠? 다 안 해도 그냥 이것만 해주면 좋겠어, 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로 가시려면 앞으로 다시 가서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 거기 위에 표가 하나 또 보이겠죠? OX가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OX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맨 위에 법의 구분에 의한 등록과 자격 취소의 비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줄 긋고 왼쪽이 공인중개사법이고, 오른쪽은 다른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위반했대. 그래서 어떻게 벌 받았어? 왼쪽에 보세요. 징역형. 두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유예. 그 다음에 금고 집유는 집행유예. 금고 선유, 벌금 300 이상, 벌금형도 선고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벌금 선고유예.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개공일 때는 뭘 말하는 거겠고, 등록일 거고,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일 텐데 과연 취소가 되냐 안 되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리에 보시면 법리에 밑에 취소되면 0표로 해놓은 거고 안 된다 할 때 액수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속에 보시면 금곡하는 사선 쫙 꺼 있죠. 그건 왜 그랬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요 금고형은 받을 수가 없어요. 금고형은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법은 48조와 49조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징역과 벌금만 규정되어 있거든. 그 금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의해서는. 근데 다른 법이야 물론 다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칭어는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에 대한 취소는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 취소라고요.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 취소다 이거지. 그러면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 쪽에 보시면 등록 자격 같이 보자고요. 자,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선고됐대요. 그럼 등록 자격 둘 다 뭐예요? 둘 다 취소네. 집행유예일 때도 둘 다 취소고 쭉 내려보니까 벌금 300 이상 선고된 경우면 등록만 취소죠. 자격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 타법으로 가보세요. 자격 먼저 뭐 자격. 자격은 지금 뭘 받든 자격 취소돼야 한대. 안 되네. 이유는 이 법이 아니니까. 다른 법이니까. 근데 등록은 어떻게 돼요? 등록은 징역형과 금고형인 경우 취소지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오랬냐면 이렇게 배웠거든 우리가. 징역과 금고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조건 결격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벌금은 아니라고. 벌금은. 여기 서 있다시피 벌금일 땐 무슨 법만 걸릴 때? 이 법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에다 이렇게 칸을 그려가지고 한번 넣어보는 거지. 내가 OX를. 내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OX를 다 채웠다?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이해를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개공이에요. 형법 위반했다고 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격 취소 안 취소? 형법 위반했대요. 징역 1년 실형 살아야 돼. 실형. 자격증 취소 안 취소? 자, 그 표를 다시 봅시다 그러면. 난 도 닦는 기분이야 지금 나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도 닦는다. 도 닦아. 지금 타법이죠. 타법. 형법이니까. 징역형 있죠. 그럼 자격증 취소요 안 취소요? 아니네. 네?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그거 안 되잖아. 등록은 취소네. 형법이라고 치고요. 뭐 다른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거라고 돼. 도로교통법 이런 걸 자주 쓰니까 뭐 이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됐답니다. 자격 취소 안 취소? 안 취소. 등록은 네?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교통사고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천만 원 정도를 물어야 돼요. 1,000만 원 정도 물어야 돼. 벌금을. 자격증 안 취소. 등록 네? 안 취소. 자, 공인중개사법 징역 1년 실형 살아야 돼요. 이제 자격증 등록증 취소.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한 3년 정도를 있어야겠네. 자격증
등록증. 공인중개사법인데 벌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돼요. 자격증. 응? 등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채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그 보고 있는 표가 그 표고. 표 보고는 누구나 다 하겠지 그러니까. 네? 표를 안 보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숙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복습을 다 했다 그러면 백지를 별도로 그려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번 OX를 넣어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나면서 OX를 넣었더니만 제가 만들어 드린 거랑 딱 맞더니 말이야.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저기. 응? 내가 이걸 외우지 이 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어? 그냥 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별도 그려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야 돼.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카메라 채워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 정리가 된 거란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됐다고 치면 일로 다시 볼게요 지금. 갑이란 자인데 개공이에요 이제. 개공이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2년을 선고받았어. 오늘 날짜에 선고가 된 거지. 그러면 먼저 다시 우리 게 아니고 형법이라고 예를 들자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결격 사유죠 이게? 응? 그렇죠? 그럼 등록이 뭐가 되겠어요? 취소가 되겠지. 자, 등록이 취소됐다. 3년. 오늘 날짜. 취소일자 6월 10일자. 자, 몇 년 못한다? 몇 년 못한다? 2년 못한다. 이거 아니다 이거. 에? 요거다 요거.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니까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또 당연히 등록이 뭐가 되겠다? 취소. 응? 6월 10일자. 근데 이게 이 법이죠 이제? 그럼 자격이 뭐가 될까요? 응? 여기 있잖아. 미치겠다 진짜. 금방 자격도 취소. 자격 취소는 몇 년? 응? 3년이죠? 3년. 예를 들어 7월 10일자쯤 됐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날짜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네. 연수 3개 나왔네. 결론. 몇 년 못한다. 몇 년. 이상 몇 년을 못한다 이제? 아니다. 틀렸다 이제는. 몇 년 못한다? 3년을 못하는 거다 이제는. 날짜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자격증 취소가 자격증이 안 나왔으면 요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격증이 죽죠, 이제는. 그럼 달라진다, 또. 달라져서 자격증이 죽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연수를 계산할 때, 이거를 다시 말해서 결격 기간을 계산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줬잖아, 방금. 이럴 때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반드시 긴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장기로 하는 거야, 장기. 긴 쪽 기간으로. 그럼 지금 여기서 요건 무시해버리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뭐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잖아. 이걸로 하는 거라고. 근데 집행유예는 반드시 2년만 있냐? 아닐 수도 있지 이게. 한 4년 정도 됐다고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결론 몇 년 못한다? 4년. 날짜 기준은? 이 날짜 기준. 이해 갔어요? 요건 자격 취소가 되었을 때 사안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이 사유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럼 실제 취소됐을 테니까 얼마 동안 못하는지를 알아야 여기까지가 돼야 이해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오늘 건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져요. 처음부터 이제 요 파트는 처음부터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끌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내가 끌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또 보다 그 중간에 스톱하면서 이해하고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고생한다고요 이거. 잘 정리 안 됐으면.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일 끝을 내쳐요 이제. 되셨고, 우리가 어디 가시느냐? 39페이지 가면 돼. 39페이지 가시면 이제 4번에 나오죠? 챕터 4번인데 중개업 경영 일반 써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왔냐? 업무 범위 나오네요. 중개업 경영 일반 해놓고 개업공인 중개사 업무 범위.
나오는데, 우선 지금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업무는 하나가 아니라 크게 두 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냐? 하나가 중개자를 붙여가지고 중개 업무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근데 같이 한다고 해서 겸 업무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업무를 합쳐서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요. 그럼 범위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개공이라는 사람들은 종류를 구분하면 몇 사람 있어요? 세 사람.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부칙상 개공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다 같으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범위가. 이 범위가 다 같으냐, 다르냐. 네? 그 말이에요. 그럼 중개업이라는 건 다시 또 나눠가지고 뭐가 있냐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중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로 나눠져 이렇게 물건과 지역으로.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여기 표 안에 보니까 개공 종류 써 있고 1번 지역 범위, 2번 겸업 범위, 3번 물건 범위죠. 자, 대상물이 범위 속에 들어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동일하다. 그렇죠? 물건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물건 범위는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상물 범위는 동일한데 두 번째 1번 지역 보시죠, 지역. 지역은 지금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이고 부칙상에 대해서만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무소 소지하고 있는 특광도 이랬었죠. 그럼 부칙인 경우니까 그 경우만 그렇겠네요. 부칙상 개공만 경우에 사무소, 관할, 시, 도, 내가 원칙이에요, 이게. 자, 그럼 시도내가 원칙인데 원칙이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뭐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걸 이를 이용해서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거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뒤에 배울 거고 그럼 보세요. 이제 지금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중개할 때 그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제한이 없다. 요 세 단어가 법 조문에 다 있는 내용 문구들이에요. 그럼 시험 나왔다고 치고 요 세 단어가 다 있으면 정확히 맞고 근데 이용 빼버리고 가입과 공개만 보이더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도 맞다. 요렇게 해버리면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맞다 그래도 공개라는 단어 안에 공개한 걸 중개했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함축돼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그걸 중개할 수 있지 이거를. 이용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그럼 결론이 무슨 단어 들어가야겠어요? 이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원래는 특광도이지만 부칙상 가입한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가입과 공개된 물건은 대해서는 전국을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할 수 있더라. 그건 제한이 없다는 소리죠. 그 소리였거든요. 이제 두 번째 겸업범위라는 건데 겸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으로 나눠야 되겠는데 법인들은 한 장 더 넘기시면 딱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건데 요거 넘겨보니까 이제 그 박스가 첫 번째 박스가 뭐였었죠? 법인의 업무 범위죠. 거기서 니은 이하가 뭐예요? 이게 겸업이죠. 6개라는 소리죠. 6개. 자, 니은이 무슨 업인가요? 그게 지금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죠. 그럼 임대업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음 뭐예요? 미음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나 택지 분양 대행 그럼 틀렸다. 분양업해도 틀리는 거다. 그럼 이제 거기서 니은과 미음은 공통점이 두 가지. 둘 다 대행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또 둘 다 뭐와 뭐에 대해서만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그다음 디귿번 컨설팅 써 있죠. 부동산의 컨설팅이니까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 1번은 이제 이건 도배 알선이에요. 알선. 도배 등의 알선. 그러니까 용역업 그러면 틀렸고 소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체인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체인점 있는 얘기인데 이건 상대가 개공을 상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주의 표시 보니까 개업절 빼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요. 그 밑에 이제 경매알선 보이죠? 경매알선에서는 경공매 알선 등을 할 수 있는 게 법인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개인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개인도 할 수 있냐? 오른쪽 오른쪽에 보세요. 정리박스 큰 박스 1번 법인이 금방 봤던 그 업무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걸 했다면 그때 어떤 처분이다? 상취를 받게 된다. 그런 소리고 3번 동그라미. 자, 개인 개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겸업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들은 겸업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금방 법률 14가지 6가지였다는 얘기인데 6가지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 다른 걸 해도 관계없다. 예, 그래요. 타업을 해도 된다. 왜? 제한이 없으니까 다 해도 돼요. 다만 이 사람은 좀 제한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어디였냐면 5번 뭐예요? 5번 동그라미. 부칙상 개공은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 물건 등에 대한 알선다, 입찰, 대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부칙상일 때도 이 사람도 6개 중에서 5가지는 할 수 있어요. 5가지는 경매 빼고. 그럼 아까 왼쪽에서 니은부터 해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잖아요. 그죠? 시옷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도. 다만 이제 이 사람 결과적으로 경매 등의 업무는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 얘기가. 그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구분하는 게 어떻게 구분 지었냐면 지금 중개 업무에서는 범위가 구분되는 자는 이 사람밖에 없죠, 지금. 그죠? 원칙이 어디였는데? 시도되었는데 예외가 있으니까. 그 말인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겸업에서는 구분되는 자가 2사람 있잖아요, 지금. 법인들은 딱 규정이 돼 있어. 이거밖에 못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걸 위해 다른 걸 했으면 뭐 한다? 상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다 부칙상인 자도 다 할 수 있긴 했지나 하나 빼야 되지. 경매는 빼고 이렇게. 이 2사람만 구분이 간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었고 왼쪽으로 오면은 그 부칙상만 따로 정리했죠. 네, 따로 정리했어요. 앞잘 땄어요. 경사지라고 하는 건데 경자가 뭘까요? 경공매 업무 못한다. 사자는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겠다. 그 다음 지역은 원래 지도는 지역이란 거는 특광도밖에 못하는 거지만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고 공개한다 할 땐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이만 따로 정리한 거라고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오른쪽 특수법인권은 그냥 이거 뭐 참고사항 정도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수업은 이제 43페이지에 2번 고용인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청감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 중에서 결격 사유는 다시 한번 복습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게요. 마치겠습니다.